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 롱코비드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대규모 조사와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현정 PD가 전해드립니다. 60대 초반인 최 씨는 요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수시로 잔기침이 납니다. 지난해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앞두고 델타 바이러스에 확진된 뒤부터 생긴 변화입니다. 퇴원 후에도 6개월 넘게 산소호흡기를 사용할 만큼 심각했던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겁니다. 70~80% 정도는 회복이 됐는데 이미 이제 한번 상처가 난 폐는 다시 원상 회복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환절기가 돌아오면 어차피 폐렴, 독감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고 이제 평생 그냥 그거는 그렇게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확진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여러 질환으로 이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흡기 내과 가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내과 가고 그다음에 피부과 이렇게 피부 발진이 계속 나고 이렇게 검게 착색이 된다고 해도 그냥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지 이거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이처럼 코로나 확진 이후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후유증을 코로나19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유증 환자의 규모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0에서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문제는 명확히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주변에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얘기하기도, 직장에 병가를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 좀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연차를 요청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제가 증상이 막 이렇게 심하거나 막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후유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 뒤 코로나 후유증이 국제 보건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중증도를 경증에서 중등증, 중증 다양하게 그리고 남녀노소 또 기저질환자 대표성 있게 롱코비드 증상 증후군 연구에 참여시켰을 때 아마 좀 더 대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롱코비드의 원인 또 증상, 치료 지침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후유증 실태 조사와 함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합리적 판정과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월드 강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픽에서는 코로나 후유증에 대처하는 미국과 뉴질랜드의 모습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영,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알렉시스 임 씨는 요즘도 잔기침에 시달립니다. 회사 업무에 영향을 줄 만큼 증상이 있지만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의료적 진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가끔 전화하다가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하는데도 기침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를 연발할 때가 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말하신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는 없으신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에선 장기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알려진 증상만 200가지 정도나 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피곤,
굉장히 병적으로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되게 피곤하고 또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롱 코비드 증상이 많은데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 감퇴, 그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과 불안감, 두통, 어지러움증이 많고요. 앞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 후유증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기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지시한 건데 코로나 후유증 환자 치료에 사용할 2천만 달러와 4년 장기 계획으로 12억 2,50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다시 현실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심한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만큼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미국 주 정부, 연방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롱 코비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되어 가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경제 곳곳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한때 코로나 모범 방역 국가로 불리던 뉴질랜드에선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이후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후유증 관련 연구에 나선 기관도 등장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약 11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연구 중인 애나 브룩스 박사는 초기 증상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후유증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어디까지 만성화할지 알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o you could get Omicron very mildly and you could still go on to get long COVID. We do know also that people who get severe acute illness can get long COVID too. But I guess the key message is that it's not linked to how severe your illness was. The definition kicks in at sort of that 3-month point, and it's not just lingering symptoms. What we also know is that it can be new onset, sort of more debilitating symptoms as well. 코로나 후유증의 위험 요인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흔히 우려하는 기저질환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3차에 걸친 백신 접종이 후유증 완화에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브룩스 박사는 조언합니다. Yes, so what we do know from the data that's coming out of the UK is that so from a triple vaccinated perspective, we know that the risks of long COVID are hovering around about 10%. We know that the vaccination is reducing the risk of long-term implications. 문제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관한 연구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큰 실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보건부는 코로나19 후유증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고 임상과 지침을 위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브룩스 박사는 올여름 닥칠지 모를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해 진단과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연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ut the first thing we need is a system to do that, so that when people do turn up to their GP or their healthcare provider, that they can sort of say, here's the plan moving forward. 전문가들은 뚜렷한 코로나 후유증 치료법이 당장은 없는 만큼 최선의 조언은 휴식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숨가쁨과 피로 등의 증상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터키는 거꾸로 외국인 체류 비자 심사를 강화하거나 일부 중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이 불똥이 한인 사회까지 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터키에 체류하기 위해선 거주증, 이카멧이 필요합니다. 이카멧은 크게 노동, 학생, 부동산, 그리고 관광 비자로 나뉘는데 그동안 외국인 상당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관광 비자를 취득해 길게는 5년까지 터키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터키 정부가 관광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걸면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25%가 넘는 800여 지역이 관광 비자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로 관광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던 한인들도 기간 연장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카멧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이카멧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비자 발급이 중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키 한인의 게시판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운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월 달까지는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교민 숫자가 현재 터키 전체 한 3천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매달 그 인원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터키가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들어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은 370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70%에 달합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상당수가 관광 비자를 받은 뒤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들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국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100만 명 이상씩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계획을 이제 작년에 세웠고, 돌려보내는 조치로 이제 체류 허가를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이 강화시키는 그 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뭐 기타 외국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하는 나라가 드문 만큼 이번 사태가 터키 비자 정책의 정상화 단계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한인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선 할리우드 영화 탑건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이 입은 항공 점퍼에 새겨진 타이완 깃발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된 현지 분위기를 타이완에서 이연자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이 타이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타이완 개봉 첫 주 만에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고, 타이완 달러 3억 원, 한화 약 1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我来看那个 Top Gun， 其实他在上预告的时候就觉得很想看了，因为我觉得就是男主很帅，超级无敌帅。 특히 미군인 주인공의 점퍼에 새겨진 타이완 깃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른바 일국 양제를 표방하는 중국과 타이완 자유수호를 내는 미국의 대립 속에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타이완 깃발. 타이완 시민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타이완의 중국이 일부라는 일국 양제 주장에 타이완 성인 10명 중 8명꼴로 반대했습니다. 我不太认同，就是我觉得台湾就是台湾，没有所谓的就是都是同一个中国，然后分两边制度，就是中国就好好待在中国那边就好了。台湾人应该没有办法接受一国两制，因为一国两制在台湾的眼里是一个不平等不公平的存在，因为我们习惯在台湾这片自由的土地上반면 경제와 안보를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两岸维持和平，经济上保持互助互利，
两岸的老百姓过着富裕的生活。我个人认为，为了经济的成长，不要刺激中国，威胁到我们的和平。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중국과의 선긋기에 더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에 타이완이라는 표기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의 면허증에 적힌 표기가 중국과 비슷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那主要的目的其实就是希望说，让我们的那个国际驾照能够更有辨识度，那让我们台湾人民能够到海外去驾车的时候，他的权益能够更受到一个保障。那这是我们最大的一个目的。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미국의 밀착을 강조하며 타이완의 향후 행보는 미국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我们预估在未来的这段时间，它大概也不至于去改变它这样子的一个方向啊。那么不过呢，它是不是会扮演的更激进一点的对抗中国的这样子的一个角色呢？这个要看美国方面的需求，因为某种程度上，台湾现在是配合着美国的政策，所以。 중국은 타이완에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수위를 높였지만 영화 탑건의 흥행이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타이완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타이베이에서 YTN-월드 이현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통소음이 극심해져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시끄러운 차량을 단속하는 이른바 소음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소음과의 전쟁에 나섰는데요. 파리에서 정지훈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 동쪽의 한 거리. 상대적으로 도로가 좁은 데 비해 평소 교통량이 많아 소음이 유난히 크다 보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교통량이 적은 편인 평일 오후에도 자동차가 오갈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Alors à Paris en général, il y a quand même beaucoup de bruit parce qu'il y a beaucoup de voitures. Et dans cette rue particulièrement, il y a beaucoup de bruit. C'est pour ça qu'ils ont installé du coup le radar. 심각한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파리시 당국은 지난 2월 이 거리에 이른바 소음 탐지기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비롯해 자동차가 주행 중 85데시벨 이상 소음을 내면 번호판에 판독해 소음 측정 기관에 알리는 시스템입니다. 교통소음에 따른 불편이 극심했던 주민들은 소음 탐지기 설치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Je suis d'accord qu'ils aient mis ça en place. C'est bien qu'ils aient pris attention à faire ce genre d'appareil, mais je ne crois pas que ça limitera les gens à se déplacer en voiture ou à faire le bruit qu'ils ont envie de faire. 한 조사 결과 2016년 프랑스에서 소음공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570억 유로, 우리 돈 약 77조 원이었는데 5년 뒤인 지난해에는 1,560억 유로, 우리 돈 약 210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소음공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On a à peu près en fait un quart, on considère que c'est un quart des Français qui sont fortement touchés par le bruit, en fait par les conséquences du bruit. Scooter non homologué qui traverse la ville de Paris, il est susceptible de réveiller plus de 10 000 personnes sur son.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 다음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요인으로 소음공해를 꼽기도 했습니다. Et donc tout ça sur le long terme, ça peut conduire à des maladies cardiovasculaires, un risque accru de faire un infarctus du myocarde par exemple, ou de développer de l'hypertension. Donc en fait les conséquences du bruit elles sont vraiment très lourdes en fait sur la santé. 이에 따라 프랑스 주요 도시에선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기존에 무료였던 오토바이 주차 요금을 매기고 시내 주행 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췄습니다. 이어 인구 밀도가 높은 파리를 비롯해 도시 곳곳에 소음 탐지기를 확대 설치하고 내년부터 기준치 이상 소음을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최대 135유로, 약 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주윤입니다.